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루어지거나 결국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왜 그런 요청을 좀 했을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에 수원지법에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 쪽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역으로 옮겨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재배당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재판부가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취지로 재배당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이 수원지법의 형사 11부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입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와 현 민주당의 입장이 이화영과 이재명 둘 다 무죄다, 그래야 한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사실 같은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화영하고 이재명은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굳어져서 이재명 대표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화영 또 무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 또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달라고 했다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 두 개를 받고 있어요. 대장동 관련된 거하고 성남FC 관련된 거. 예. 그리고 이제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서 업무를 하면서 재판 받으려고 지금 수원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원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차 막히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합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같은 곳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거리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 대북 송금 관련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재판부가 거기는 전자배당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화영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는 다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했다고 그랬다가 지금 번복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검찰의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달했다는 것은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재판부는 그 전에 예를 들면 국정원 관련된 문건도 그날 재판부에서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전달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있었으면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종합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신준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김성태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만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다시 이재명을 재판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고인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의원님, 네. 이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희한한 법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굉장히 좀 침해하거나 특히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법을 굉장히 현재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왜곡죄라든지 또 네.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의 사법 체계 안에서도 법관이 어떤 특수 피고인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어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될 때는 기피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고인이 피한다. 지금 현재는 재판부를 배당할 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도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현재 그 1심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배제를 하는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사법 체계를 위협하면서 다분히 이재명 대표였던 방탄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평론가님,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왜 그 법안 냈겠습니까? 현행법으로는 그게 없거든요. 공범의 경우 재판부를 회피한다든가. 현행법은 이건 있어요. 1심에 관여한 판사가 2심에 관여할 수는 없다. 그거는 확실하게 회피를 하거든요. 예. 다른 어떤 그런 이 판단으로 한번 해봐라라는 게 이제 3심 제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공범이 뒤늦게 잡혔어요. 그러면 A라는 그런 피고인에게 재판을 내린 사람이 그다음 B라는 어떤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1심에서 다 내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법이 그야말로 바뀌어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현행에서 이것을 제척할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